네, 박 대통령 휴가 직후부터 청와대의 개각설이 솔솔 나오기 시작하면서 집권 후반기 인적 쇄신 어떻게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이 됐었습니다. 네, 자 YTN 보도국 이동우 부국장과 함께 조금 전에 발표된 개각과 관련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자, 이 오늘 개각 3개 부처 장관에 대한 개각을 단행을 했는데요.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소폭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? 그렇습니다. 원래는 한 5, 6개 부처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. 생각보다 이제 그 3개 부처 개각에 그쳤습니다.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소야대 상황에서 그 청문회에 대한 그 부담이 상당히 좀 컸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리고 이제 개각 대상으로 그런 데는 그 부처가 이제 외교부거든요. 예. 이제 외교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오늘 이제 농림부 환경부와 함께 그 원년 멤버가 이제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윤병세 장관 별명이 그래서 5년 내내 한다 그래서 오병세 장관이라고 할 정도로 그랬었는데 현재 아시다시피 이제 그 외교 상황이 뭐 만만치 않습니까? 사드 논란으로 해서 그 한중일 간의 지금 외교 지금 뭐 전쟁이 상당한 상황이어서 아마 그런 부담 때문에 아마 외교부 장관을 유임시킨 것으로 보이고요. 예. 뭐 그 외에 이제 노동부 장관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정도가 이제 대상에 올랐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개각에서는 뭐 유임으로 결정이 됐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아무래도 이제 여소야대 상황에서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아니면 청문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뭐 청문회 과정에서 상당한 상처를 입을 경우에는 뭐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고 개각을 했다가 오히려 국정 동력이 상실되는 뭐 그런 결과를 빚을 수 있거든요.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이렇게 풀이됩니다. 자, 개각 전에 새누리당의 새로운 당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하면서 그 이정현 대표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었습니다. 탕평 인사, 균형 인사, 능력 인사, 또 소수자에 대한 배려 인사를 부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가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? 글쎄요, 그 부분은 뭐 많이 배려됐다고 평가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. 우선 아무래도 이제 이정현 대표가 이제 그런 부분을 강조한 것은 호남 인사들에 대한 좀 배려를 해달라 아마 그런 그 성격이 가장 강했을 텐데 이번 개각에서는 일단은 이제 호남 인사는 없습니다. 아시다시피 이제 조윤선 장관은 서울 출신이고요. 그다음에 김재수 그 장관 후보자는 경북 영양 출신이고 그리고 환경부 장관 내정자인 조경규 후보자는 경남 진주 출신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로 이제 이 영남 출신들이 이제 발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탕평 인사 측면에서는 평가받기 쉽지 않은 그런 개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뭐 이번에 개각을 단행하면은 개각 폭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도 관심이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참모진의 개편도 예상을 했었거든요. 가장 뭐 두드러진 인사가 바로 그 우병우 수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? 이제 그 부분은 일단은 이제 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지금 이제 특별감찰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?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최종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. 아마 지금 이제 한참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금년간에 나온다면 그거를 기초로 해서 뭐 경질할 것인지 유임시킬 것인지 이제 최종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데요. 뭐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뭐 어쨌든 뭐 큰 그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뭐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대통령이 그 국정을 수행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물러나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그런 방법도 이제 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감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참모진 개편을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. 글쎄, 그건 뭐 순전이건 뭐 대통령의 이제 그 결정 사항인데 저희가 뭐 그거를 뭐 사전에 뭐 예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 집권 후반기에 대통령으로서는 어떤 민심이라든지 여론의 그 추이를 그 상당히 이제 촉각을 곤두세워서 지켜볼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부 개편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가장 그 눈길을 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게 지금 조윤선 전 여성가정부 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내정이 됐다는 건데 사실 그 총선 때 고비를 마시지 않았습니까? 다시 청와대 그 장관으로 불러들이는데 어떤 그 반대 여론일까요? 이런 게 좀 없었을까요? 글쎄, 워낙 그 대통령이 조윤선 전 정무수석을 상당히 뭐 아끼고 뭐 좋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. 물론 그 서초갑에서 그 이혜훈 현 의원한테
아주 아깝게 경선에서 패배를 했죠. 네.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용산에 출마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제 그런 그 당에서 제안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이제 거절을 했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당분간 야인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또 전격적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에 이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이제 발탁이 됐죠. 네. 그러니까 조윤선 장관이 상당히 이쪽 그 문화 쪽에 뭐 조예가 깊을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당히 뭐 하고 싶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그 아시다시피 이제 그 대통령의 신임이 상당히 두텁기 때문에 또 문화 융성에 대해서 대통령이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? 예. 네. 뭐 창조 경제와 함께 이제 두 가지 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화 융성에 그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네. 조윤선 장관을 발탁한 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. 네. 네. 자, 이번 개각으로 해서 박근혜 정부의 후반기 국정 운영 힘이 보태질 것으로 봐야 되나요? 어떻습니까? 일단은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임 많은 인사들 위주로 해서 뭐 개각을 이뤄냈기 때문에 뭐 호흡을 맞추기는 쉽겠죠. 그러나 이제 관건은 이 청문회를 여하히 잘 통과하느냐 이것이 예. 문제가 될 것입니다.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뭐 대과 없이 잘 통과된다면 뭐 후반기 그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지만 네. 만약 청문회에서 장관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는다면 예.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데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. 예, 네. 잘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청와대에서 3명의 장관에 대한 개각을 발표를 했습니다. 자, 개각과 관련한 내용 YTN 보도국 이동호 부국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